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공원녹지과 황예지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오늘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참여정원에 신청해주신 분들이랑 같이 플랜팅 교육을 시작을 할 건데, 우선은 저희 오늘 강사로 이제 해주실 분이 숨들 대표 이제 김현숙 선생님이십니다. 강사 선생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혹시 지금? 김현숙 선생님 목소리 제가 들리거든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들리세요? 들리시는데? 안 들리세요? 네.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네네. 제 소리 다 들리시죠? 제 소리는. 어, 들리시면. 들리시나요? 지금 강사 선생님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근데 지금 주무관님 말씀하신 게 전혀 안 들렸어요. 지금은 들리세요? 주무관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강사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강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강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된다. 지금, 전 네. 너무 잘 들리는데. 그러죠? 큰일 났네?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들려요. 됐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스피커 지금 최대로 올려놨는데. 제 말은 일단 들리시나요?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러면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면,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네. 네. 예. 제가, 한 30분 정도 일찍 들어와서, 있었는데, 굉장히 일찍들 오셔서, 들어오시는 거 봤어요. 열의가 느껴져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로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리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주식회사 아름다운 숨들의 대표인 김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PPT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유를 지금 영상 업로드를 문서를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좀 문서가 조금 깨진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볼 강의 진행할 이 강의 내용이 좀 길어요. 길고 자칫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열이 갖고 들으신다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좀 많은 걸 싫다 보니까 좀 강의가 좀 길게 된 점 생각하시고 뭐 좋은 거 좀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강의의 제목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정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지 않으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초보자도 꾸미기 쉬운 그런 정원 만들기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가든 어메니티 디자이너라고 저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가든 어메니티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든 디자이너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 정원 만들기를 통해서 경관을 쾌적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마을 정원 가꾸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되살리고 또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므로 인해서 또 살기 좋은 마을을 꾸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영국에 있는 리틀 칼리지에서 가든 디자인 썸머 캠프를 이수하였고요. 2018년도에 여주시로 기농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여주시 제1회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주시와 함께 반려식물 보육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그 원예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제가 한 5가지로 크게 나눠봤어요. 초보자도 꾸미기 쉬운 정원 디자인과 또 가드닝 팁에 대해서, 그리고 식재할 때는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강의의 주요 목적은 이 식재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피에트 우돌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원에 심는 각종 초화류, 또 나무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2 곱하기 2m, 사방 2m 되는 정원을 이제 꾸며야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정원을 하는데도 굳이 뭐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아무래도 이 정원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과 좀 다르게 주 소재가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식물을 다루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어떤 지식이나 또는 재배 경험 같은 게 사실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위치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식물을 심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 요 화면이 지금 깨졌어요. 깨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다 약간 그 효과를 넣었는데 이게 PPT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겹쳐서 나와서 좀 정신은 없습니다. 이 가드닝의 매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다 가드닝을 하고 싶어 하고 가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드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매력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로 저는 보는 즐거움을 찾아요. 저는 루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정원에 나가서 정원을 둘러보는 게 그게 저의 첫 번째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그냥 들여다보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즐거움을 주고 또 매일매일 달라요.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 다른 변화를 들여다보고 찾는 발견의 그 즐거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이 보는 즐거움을 매력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하시는 건데요. 늘려가는 즐거움도 무시 못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키워서 늘리고 또 뭐 작은 가지 같은 거 잘라서
또 삽목을이라는 또 뭐 접목을 하든지 해서 이 늘리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의 매력으로 늘려가는 즐거움을 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원에서 일하는 즐거움도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 여름날 사실 정원에 나가면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땀 방울이 흘러도 그 정원에서 하는 일 자체가 저에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조금 약간 모순이 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정원, 아마 다른 데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라 그러면 아마 이런 기분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정원에서 일하는 이 즐거움은 가드닝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이웃과의 나눔의 즐거움을 저는 들고 있는데요. 제 정원에 보면 마을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많이 오셔서 저희 정원을 둘러보면, 또 제가 정원사이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요. 뭐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고 이 식물은 꽃이 뭐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서로 이제 또 그런 뭐 제 얘기를 또 들으시다가 뭐 특이한 꽃이라든지 특이한 못 보던 그런 식물들이 있으면 또 관심을 나타내세요. 그럴 때 저는 주저없이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식물을 받아드는 그 분의 그 표정에서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 그 행복감을 제가 보면 제가 도리어 더 그 몇 배의 그런 행복을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누는 즐거움, 이것도 네 번째로 제가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다림의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심어놓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어느 계절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겨울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긴 겨울을 지나는 내내 그 몇 개월 동안 정말 봄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기다리면서 그 봄이 오길 기다리고, 또 씨앗을 뿌리고서 또 싹이 트기를 또 기다리고, 또 싹이 트는 데서 또 꽃이 피는 걸 또 기다리고, 또 꽃이 폈으면 얘가 또 얼마나 또 오랫동안 꽃을 유지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늘은 뭐 비가 올려나, 뭐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다양한 그런 즐거움, 기다림의 그 즐거움도 가드닝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꼽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화단 디자인 유령입니다. 얘도 지금 약간 화면이 조금 깨졌는데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화단 디자인을 하실 때 처음에 요령은 먼저 스타일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땐 내가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 땅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땅의 특성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빛이 얼마나 드는지, 또 이곳이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또 여기는 또 습도가 좀 많은 곳인지, 아니면 지형은 또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땅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는 어떤 화단을 꾸며야겠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습한 곳이다 그러면 습한 곳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식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맞게 일단 먼저 그 화단의 스타일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위치나 그 환경에 사이트에 맞는 그런 또 크기나 또 위치는 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색 구성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색깔을 내가 주로 이 화단에다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좀 차가운 색 위주로 갈 건지, 또 따뜻한 색 위주로 갈 건지, 그리고 또 약간 대비가 급격하게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뭐 그냥 비슷한 색들을 해서 그냥 잔잔한 그런 분위기로 갈 건지 이렇게 색깔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약간 뭐 파란색 계열로 해볼까? 약간 차가운 계열로 해볼까?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예쁜 꽃 아무 꽃이나 사다가 갖다 심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번에는 색깔을 어떤 색 종류로 할 거야. 이거를 PP 우들보 같은 경우는 정말 메뉴를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꼭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일단 색을 어떤 색을 쓸 건지 요 선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단을 이제 식물을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을 하실 텐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그 식물들, 저는 단연초를 이제 예를 들자면, 단연초의 경우에는 그 꽃이나 식물이 다양한 그런 기본 모양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뾰족한 그런 모양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둥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데이지형으로 좀 이렇게 동그스름해서 이렇게 그런 데이지형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단추 같이 생겨서 그냥 동굴에서 그냥 납작한 그런 모양의 꽃도 있고, 또 이제 우산형으로 이렇게 우산처럼 생긴 그런 형의 그런 또 그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 식물도 또 선택을 할 건지, 이런 이제 식물이 어떤 식물을 선택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게 요 지금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그런 식물의 그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식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단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렇지 않고 조금은 통일감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예쁩니다. 그렇게 식재를 하는 게. 그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겹쳐지게, 그래서 높낮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맨 뒤에 이제 좀 키가 큰 거를 뒤에다 놓다 그러면 그 앞에는 그거보다 좀 낮은 거, 이렇게 단계를 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한다는 게. 그래서 마지막 지피 식물까지 어떤 식물을 심어서 요 레이어를 할 건가, 요것도 생각하시는 게 생각해서 식재 디자인에다가 놓으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초보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 이렇게 꽃을 딱 보고 예뻐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그냥 심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까 지금 우리 화단은 어떤 색깔의 화단을 꾸밀 거야 라고 했으면 그 화단에 맞는 식물을 골라서 심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개별적인 그런 식물을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에 맞춰서 식물들을 선택해서 심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좋은 가든 디자인은 식물의 자리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식물의 자리를 잘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들이 알아서 큽니다. 그게 자연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든 디자이너가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제가 가드닝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쓴 게 제가 물주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 물주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물 주는 거를 물주기 3년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물주기 3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을 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주기에서는 포인트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을 주는데 며칠에 한 번이라는 건 없습니다. 며칠에 한 번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식물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실내 식물이다 그러면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 틀리고요. 또 그 식물의 크기에 따라도 달라요. 예, 그리고 어떤 이 식물이 뭐 예를 들어서 열대 식물이냐, 뭐 온대 식물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 식물의 그 습성이나 식물의 원래 그 원산지의 그 자생 그 습성 같은 거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며칠에 한 번이라는 그런 물 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젖어 있거나 또는 너무 말리는 거나 이 두 가지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식물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실비실비실해서 결국은 떠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규칙적으로 두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면 며칠에 한 번 이런 규칙이 아니라 식물이 물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정확하게 물을 주는 거를 패턴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나 또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식물을 키우실 때 그냥 건성으로 물을 주시지 마시고 항상 손가락으로 체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실내 식물을 예를 든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한 두 마디 정도를 파봐요. 파봐서 첫 마디 정도는 말라 있고 그 두 번째 요 안에 들어간 요 마디에 흙이 약간 묻어 나온다. 이럴 때 보통의 식물들은 물주기에 가장 적기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물을 주시는 패턴을 계속 규칙적으로 주신다면 물주기 3년을 바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만들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몸이 튼튼해야지 여기서 다른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식물 화단의 기본 베이스는 바로 토양입니다. 이 흙의 상태, 또 흙의 상태를 정확하게 식물에 맞춰서 조성을 해놔야지 거기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비료는 사실은 과용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주셔도 물만 잘 주시면 보통의 식물들은 잘 자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초보자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지금 식물이 막 시들시들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10분 중에 한 대여섯 분은 뭘 하시냐면 액체 비료를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아이가 시들시들 하다는 것은 뿌리에 지금 힘이 없다, 빨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 능력이 없는 아이한테 그 농도가, 밀도가 높은 그런 물을 꽂아주는 거는 이 식물 그나마 있던 그 뿌리마저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는 비료를 주시 마시고요. 또 식재 시기 같은 경우도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정원사들이 봄을 굉장히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봄을 기다려서 막 이제 봄 날씨가 풀린다. 그럴 때 뭐 하냐면 식물을 심고 싶은 거예요.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보면 그 늦설이 내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짜를 체크해서 일단 늦서리가 지나간 다음에 심어주면 최소한 냉해는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심을 때 심을 당시는 우리가 10cm 포트에 심어져 있어서 작아요. 작지만 이 아이가 얼마큼 커질지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하셔서 식물을 심어 주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드닝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물을 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정원의 환경이나 또 그 지역의 날씨에 맞는, 내한성이 맞는지 이런 거 여부를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8번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식물을 사면 맨 처음에 무엇을 하는지. 예, 보면 다 먼저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 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적을 알고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이 자생지가 어딘지, 이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온도는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습도는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또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보를,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한두 개를 검색하지 마시고 저는 한 뭐 너댓 개 정도 많은 검색을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화로 만들어요. 아, 이 식물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체득을 하시고 식물을 기르신다면 그 식물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요거는 멀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멀칭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칭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멀칭은 정원 조성을 다 끝난 다음에 식대 디자인 다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보이는 토양을 멀칭 재료를 이용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이 멀칭의 그 중요성도 굉장히 큽니다. 멀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점은 멀칭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잡초가 덜 자라요. 잡초들 같은 경우는 보통 광발화성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닿는 곳에 있으면 얘네들이 깨어납니다. 근데 위에를 한 5cm 정도 보통은 멀칭을 해줘요. 5cm 정도 덮어줬다. 그러면 아무래도 빛이 좀 덜 들어가서 잡초의 생식에 그만큼 더디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이름으로 인해서 이 토양의 온도 조절도 어느 정도 되고요. 뭐 미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름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또 이 천연 그런 멀칭제 뭐 바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덮어주면 얘네가 나중에는 또 거름의 역할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멀칭을 해주는 것도 가진이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화단에다 이제 심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는 그 식재 요령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흙 만들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먼저 이제 흙을 식물을 심기에 적당한 흙 상태를 조성을 먼저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식물을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물론 내가 심기 전에 디자인을 해서 뭐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어야지 라는 것을 계획을 세웠지만 그래도 포트채 한 번씩 이렇게 놔보세요. 놔보고 약간 뭐 조절할 게 있으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어울림의 상태를 보신 다음에 그거를 잘 뽑아서 이제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물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주기입니다. 지금 이제 포트에서 뿌리가 이제 도른 상태에서 이 아이를 꺼내서 우리가 화단에다가 심었어요. 심었으면 지금 뿌리들이 지금 다 그 화분 속으로 이렇게 돌려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 화분 흙에 적응을 시키면서 뿌리를 뻗어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때 이 물을 주면 이걸 굉장히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새로 식물을 심었을 때는 첫날 심는 날도 물을 듬뿍 주셔야 되지만 좀 정성을 기울인다면 하단에 심은 경우에는 매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활착이 되는 동안은 그 과습의 우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이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 물을 줌으로 인해서 좀 공기도 좀 잘 통하게 해주고 또 뿌리도 또 그만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그 물길을 따라서 또 이 뿌리들이 또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멀칭을 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고요. 이 정도로 제가 식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이번에 시민 참여 정원을 조성하실 때 키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어요. 요거는
지금 요게 지금 저희가 저희한테 주어진 그 사이트의 그 사이즈입니다. 2m 또 2m입니다. 그러면 2m, 2m를 일단 그리세요. 그리는데 이거를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그냥 A4 용지에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거기서 30cm 자를 이용을 해서 30cm 자는 좀 너무 큰가? 예, 30cm 자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m, 1m, 이게 지금 2m니까 50cm 간격으로 지금 칸을 나눴어요. 이렇게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칸을 그려줘요. 칸을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이거를 바탕에다 이제 까십니다. 깔고 나서 그 위에다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트레싱지를 얹어요. 트레싱지를 얹은 다음에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을래?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 하단에 대한 어떤 하단을 꾸밀 것인지에 대한 일단 기본 구상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어떤 식물을 나의 구상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봐서,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그거를 이제 이 펜으로 이제 진하게 이제 윤곽선을 딱 그리시고 나서 옆에 이렇게 보면은 뭐 식물 이름이 쭉 써 있어요. 무슨 식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서 표시들을 제가 또 대충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거를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로 이왕이면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색깔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내가 조금 더 나한테도 이해가 되고 이게 또 실제 도면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딜이라는 식물이 있다 그러면 딜은 꽃이 노란색이 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딜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꽃에 여기 보면은 이 표시가 다 다르잖아. 이게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볼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난 여기다 무슨 식물을 심을 거야. 그 여기다 옆에다는 써주면 돼요. 이게 요 표시가 로즈마리야. 그러면 로즈마리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난 타임을 심을 거야. 요게 이제 타임이라는 표시거든요. 타임은 여기다 심는구나. 이렇게 식재를 바로 이거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도 그리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대로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따 강의해 드릴 피에트 우돌프가 실제로 식재 디자인을 한 건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레싱 페이퍼를 겹쳐가면서 이렇게 식재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그리드 보이죠?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분은 보통 뭐 2m에 2m 간격으로 이 그리드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워낙 넓은 사이즈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트에 맞춰서 그 그리드를 그리고 거기에 식재 디자인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구리시 정원 박람회에 컨테이너 정원을 식재 도면을 그려봤는데요. 컨테이너 정원은 이제 장자 생태공원 그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화분에다가 요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목을 이제 정해야겠죠. 제목을 좀 정해서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할 건지. 그러면 저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들 있어요.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 정원을 보시면서 이 식물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위로받는 정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위로라는 생각을 누면서 어떤 식물이 들어갈지를 저도 이제 패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 표시가 있다. 그럼 여기 보면 버베나 보다리 에지스라고 써 있죠. 그럼 버들 마편초를 여기다 심는구나. 넓은 면적에다가 지금 심는구나. 이게 지금 패턴이 중첩이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고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넓게 보나리 엔시스를 심는구나. 그러면서 이 색깔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여기 보면 식재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을 계절별로
사실 지금 가을에는 좀 식재하기가 좀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봄에 피는 꽃을 지금 뭐 농장에서 파냐면 판매를 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계절 정원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식재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식재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이런 차가운 느낌이 이런 컬러스캡이 조금은 그 위안이나 또 평안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색채여서 이런 색을 주로 써서 이 컨테이너 정원을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이미지 화분에 대한 그 식재 도면인데요. 이건 정말 그냥 넓게 그냥 봤어요. 그냥 이 식재 도면, 식재하는 거를 굳이 뭐 아까처럼 그렇게 뭐, 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번호로 매기셔도 돼요. 여기는 뭐 7번으로 하면 7번이 지금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있고, 이렇게 겹쳐져요. 7번이라는 걸 또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보면 7번을 찾아보면 꽃구령, 여기다가 꽃구령을 심는구나. 그런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X표가 있다. 그러니까 X표는 이게 60cm 지금 화분이거든요. 60cm 화분에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지, 그것도 이 지금 정으로 물드는 뜰이라는 이 제목에 맞춰서 좀 나눔과 결실,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힘찬 도약이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러한 식재물들을 바탕으로 이제 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여기다 리스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냥 뭐하고 한다. 여기 4번이다 그러면 4번에도 굳이 여기다가 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4번에 어떤 식재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보고서 여기다 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식재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 식재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죠. 조금은 아까의 색깔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식재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약간의 그런 그 아이디어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런 키즈 가든을 하시겠다 하면 지금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를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걸로도 식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덩굴식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숨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해도 되고, 이런 이제 예시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또 생태 환경이라든지 생태 정원의 그 이미지, 또 이 정원 안에서 그런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런 뭐 벌레 호텔 같은 거를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 이제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것도 또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은 정원에도 이렇게 오브제를 사용을 해서 좀 포인트도 되고 또 재미도 주면서 또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드바스라고 해서 새들이 목욕탕이라고도 하고 물도 먹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하나씩 갖다 놓으면 또 정원에 그 단조로움이 조금 이제 상쇄되면서 또 재미도 주고 또 새들도 또 모이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런 걸로 또 제안을 했고요. 요건 이제 그늘, 아무래도 이제 음지 쪽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사이트에가 이제 배당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뭐 양치류라든지 아니면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그라스나 또 사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또 식재를 하시면 또 나름대로 풍성한 또 그런 정원으로 또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오브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오브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또 뭐 한두 개 이렇게 꽂아서
색다른 재미, 또 풍성함을 또 줄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거는 오브제 화분인데요. 또 이런 걸 또 이제 여기다 식재도 가능해요. 이렇게 식재를 해서 또 이렇게 군데군데 하나씩 놓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식대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늘 이제 하실 게, 이제 내가 심어야 될 화단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식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차례에서 드렸듯이, 이 피에트 우돌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에트 우돌프 소리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피에트 우돌프를 전혀, 그럼 혹시 피트 아우돌프라고는 아시나요? 혹시 아무도 모르세요? 네. 네. 피트 아우돌프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세요. 네덜란드 분이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는 뭐 피에트 우돌프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피트 아우돌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좀 하다가, 한 50분 정도 돼서 한 10분 정도 쉬시고,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혼자 계속 떠들고 있어서. 그래서 잠깐 쉬실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기운을 내셔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가, 이분이 아마 45년생일 거예요. 1945년생. 그럼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하다 그러죠, 이제. 예. 정말 핫한, 정원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분에게 정원 디자인을 맡기고 있어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정도 이게 밀려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도 요번에 울산에 아마 피에트 우돌프가 그 스타일 정원이 들어올 지금 계획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하자면, 도대체 이분의 세계는 디자인의 세계는 뭐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느냐, 그거를 잠시 언급을 하면, 이분의 이 디자인 세계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국에 있는, 버트루드 지킬 여사, 이분 여자분이세요. 화가인데요. 이분은 정말 정원 디자인에서 이 색으로 연출되는 그 식물 디자인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정말 정원 디자인 역사에서는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셨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나빠지신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아마 그 자수 전문가였나? 이랬는데, 화가면서 자수 전문가였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뭘 하게 됐냐면, 정원을 이제 그때부터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원 역사에 남을 그러한, 획기적인 그런, 획을 긋고 가신 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혹시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은 아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네가 이 버트루드 지킬 여사의 그 식재 패턴에 맞춰서 만든 정원이 바로 모네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마저리 핏이라는 분의 그런 어떤 수직층이 강조된 그런 그 개념을 디자인에 접목을 하신 이분의 영향을 또 받았고요. 독일의 빌리랑에하고 또 칼페르스터라고 이분들의 또 영향을 받았어요. 이 칼페르스터라는 분은 7계절의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이 어떻게 4계절만 있냐, 정원을 아주 세분화했어요. 봄도 초봄, 중간 그냥 봄, 늦은 봄, 여름도 초여름, 그냥 여름, 가을도 초가을,
뭐 늦가을 이런 식으로 뭐 겨울 이렇게 계절을 아주 세분화해서 그 계절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7계절 동안 아름다운 정원을 봐야 된다. 이런 또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분의 경우는 갈대, 정말 잡초려이든 그라스들을 정원 식물로 육종해서 정원에 들여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영향도 받았고 또 네덜란드의 민 루이스의 영향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자신만의 그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 개념을 넣어서 피에트 우돌프의 디자인 세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피에트 우돌프가 조성한 정원 중에 뭐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이라고. 네, 이 하이라인은 철도예요. 고가 철도인데 이 고가 철도를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한 25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 막 이랬을 때, 아니다, 우리 이거를 복원을 해서 우리 여기 이거를 정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을 했대요. 근데 이게 25년 동안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식물들이, 자생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생하는 식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피에트 우돌프가 여기에 식재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화면을 제가 작은 걸 여기다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아마 버려져 있던 그 조성 당시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고가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전 세계인들이 와서 이거를 즐기는 그러한 공원으로 지금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고, 특히 또 정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가면 꼭 들르는, 뭐 저는 아직 들러보진 못했어요. 뭐 언젠가 보긴 보겠죠. 근데 꼭 들러보는 그러한 명소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피에트 우돌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잠시 제가 그냥 피에트 우돌프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알려드렸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시간에는 피에트 우돌프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식재 디자인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훑어보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정원을 꾸밀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초화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짚어주면서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한 10분만 쉬시기 바랍니다. 3시에 다시 뵐게요.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카메라 좀 켜주세요. 안 들리나? 제 얘기 하나도 안 들렸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시간이 10분 쉬면서 봤더니 굉장히 조금밖에 안 했더라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지금 105장을 준비를 했는데 예, 이제 28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에트 오돌포의 그 사계절 정원 만들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에트 오돌포가 굉장히 사계절 정원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계절 정원 중에 겨울 정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4, 5개월 정도는 겨울이 지속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겨울 정원이 굉장히 황량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정원을 좀 신경을 써서 좀 꾸미게 된다면 또 겨울에도 또 그렇게 황량하지 않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또 본인의 그 화단이나 정원에 접목을 하신다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식물이라는 것은 자라서 꽃을 피우면 그 다음에 씨앗이 맺혀지잖아요.
씨앗이 맺혀질 경우에 보통은 이제 그 씨앗, 그거를 시드 헤드라고 하는데 씨앗을 자르잖아요. 이제 그걸 자르지 말고 그대로 겨울에도 유지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나 씨앗 꼬투리를 지금 보이는 이 화면처럼 이렇게 남겨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서리가 내린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 그라스라든지 아니면 시드 헤드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 사실은 눈 내렸을 때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예, 겨울 정원에 굉장히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꽃이 시들고 났을 때 꽃대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고요. 다음은 이런 이제 좀 아련한 정원을 만드는 거. 일반 그냥 꽃만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라스를 같이 심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아련아련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조성을 해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바로 이제 피에터 우돌프라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요. 좀 생각보다는 젊어 보이시죠? 네. 70%의 규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70%라고 하면 뭘 70%를 화단에다 채워라, 이런 말인데 뭘 채우라는 소리냐면 구조식물로 70%를 채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이 뭐 꽃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으니까 예쁘게 보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로, 또 구조적으로 그 정원에서 선이 살아있는 그런 식물들로 70%를 채워서 식재 디자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색깔들을 색깔이나 식물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은 이제 리듬감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같은 공간이라는 그런 일체감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식물 식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바탕식물은 말 그대로 그냥 바탕이 되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좀 두드러지지 않은 식물들로. 그래서 주로 이제 피에터 우돌프 같은 경우는 그라스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다른 식물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들을 많이 심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생종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정원 디자인을 한다면 지금 제 말이 지금 끊기는 건가 본데요. 지금 이 표정이, 네, 하면 그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자생종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을 써야지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그 식물로 인해서 더 그 자리에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자생종을 주로 쓰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층을 좀 이렇게 보여줘라. 높낮이의 그 층을 보여줘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식재 디자인을 해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밖에 있는 이런 지금 생울타리 또는 이런 교목이라든지 이런 산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틀로 생각을 해서 요거를 또 정원에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데 블러 효과라고 해서 경계를 조금은 흐리게 해서 단연초와 단연초를 심었을 때 그 두 사이의 그 간격에 그라스 같은 걸 심어서 좀 경계가 좀 흐릿흐릿하게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자연미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겨울 정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겠죠. 이제 브라운,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 그런 색깔, 지금 보면 이렇게 시드 헤드 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를 해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자연의 색상, 이제 봄에 우리 보면 노란색 꽃이나 뭐 이 파란색 꽃이 많이 피는데, 보라색 꽃이 많이 피는데,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식재 디자인을 하라는 거죠. 그게 왜 그 시기에는 그 색깔의 꽃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라.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심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서리가 내린 그런 겨울 정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식물을 심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 한 종류를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심는 거,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물결처럼 띠로 이렇게 심는 법.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씨앗으로 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식물을 한 번에 섞어서 이 식물을 덩어리로, 그러니까 다양한 식물을 덩어리로 심는 그런 혼합 심기,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에트 우돌프의 이 식물 구성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피에트 우돌프는 식재 식물을 구성할 때 이 중점 식물과 바탕 식물 또 흩뿌림 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식물은 말 그대로 이 화단에서 가장 뚜렷한 그런 특징을 잡아주는 그런 식물들로 이런 식물들을 그냥 한 계절에 그냥 딱 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계절별로 단계를 나눠서 식재를 해서 계속 유지되고 순차적으로 피어서 아름답게 보이게끔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그런 또 경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은 그런 식재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중점 식물에 주로 많이 쓰는, 지금 보면 이제 봄에, 지금 둥글레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베토니, 아니면 뭐 수콘 셀비어, 이런 이제 뭐 이제 여름이 들어가는, 늦봄이나 초봄의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여름의 모습, 그리고 이제 가을의 모습,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중점 식물로 심으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바탕식물은 말 그대로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밑에 깔리는 식물들은 좀 부드럽고 이제 튀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진 식물들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이런 식물로 많이 쓰는 게 피에트 우돌프의 경우는 그라스 종류를 많이 씁니다. 여기 밑에 써 있는 이런 용어들이 전부 그라스 종류들을 쓰고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그 그라스와 비슷한 그런 사초라든지 아니면 휘케라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바탕에 심어주는 식물로서 많이 하고요. 지금 이제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그라스 종류, 뭐 사초 종류,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별정향풀로 한 5월 정도에 이렇게 예쁜 파란색 꽃이 펴요. 파란색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잎이, 그것도 이 씨앗이 또 맺혀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슈케라라든지, 얘는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좀 보기 힘들어요. 이 식물은. 근데 영국 정원에 가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잎이 굉장히 커서 또 존재감이 드러내지만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흩뿌리는 식물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좀 이렇게 군데군데 그냥 불규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데, 이 식물을 이제 밥디시아라고 해서 이제 한 초여름이나 늦은 봄 정도에 파란색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또 열매도, 그 씨앗 꼬투리도 또 맺고, 요 이제 식물도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줘서 요 상태로 또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요 식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아트리스라는 식물인데요. 얘도
이렇게 우여서부터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이 꽃트리 자체로 그냥 그대로 말라 있어요. 그러면 겨울 정원에도 이대로 서 있어서 겨울 정원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물은 디안투스라는 식물인데요. 요거는 약간 이제 페랭이 비슷해갖고 이 가나다란 줄기가 길게 올라와서 끝에 이렇게 예쁜색 그 꽃이 이렇게 달려서 나름 뭐 그냥 색깔 면에서 조금 뭐 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써보면. 예, 그래서 요것도 흔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는 어렵지만 예, 많이 흩뿌린 식물로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요건 장단점은 지금 이렇게 뭐 예, 넘어가고요. 요거는 지금 피에트 우돌프가 만든 그린 식재 디자인 표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예, 모나르다 벨가못이라는 꽃이에요. 이 이제 모나르다를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요 표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볼입니다. 심볼로 표시를 해서 표시를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심어 놓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심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식재 디자인을 한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제 직접 그 사이트에다가 식재할 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럼 아까 그 식재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페인트로 이렇게 경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직접 이제 식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글자들이 써 있죠. 이 심볼 같은 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여기 심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구분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피에트 우돌프가 많이 쓰는 뭐 휴케라 종류, 또 베르가모, 또 디기탈리스 종류,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제라늄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라늄은 아니고 꽃이 좀 작아요. 작아서 이제 월동이 되는 그런 제라늄으로 피에트의 정원에는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미치 진다이 같은 경우고, 얘는 이제 아스란티아. 이것도 꽃은 굉장히 작은데 여러 꽃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또 꽃 모양이 또 되게 특이해요. 특이해서 많이들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누브럼이라는 그 그라스인데요. 이제 붉은색 그 잎사귀가 예뻐서 단 얘는 이제 노지 활동은 안 돼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요게 색깔이 예뻐서 저도 좀 잘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냉초 종류인데 얘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 꽃이 이렇게 펴 있고 이 이파리가 또 가을이 되면 또 호락해 또 단풍이 들어요. 단풍이 들어서 또 이렇게 그 정원에서 그 구조미를 나타나는 그러한 식물로 또 정원사들이 많이 식재하는 식물입니다. 얘는 또 도입종이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냉초라고 해서 도입종인데 좀 국내에서는 좀 찾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유파토리움 종류인데 약간 큰 등골나물이라고 해서 얘도 좀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일반 등골나물, 향 등골나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등골나물처럼 걔네보다 좀 일찍 피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이 굉장히 좀 이 덩어리가 꽃 하나하나는 굉장히 작지만 이 덩어리가 커서 정원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셀비아 종류고요. 얘도 계속 꽃이 이제 봄에 한번 폈다가 또 장마 지난 다음에도 또 한번 피어서 또 정원에 오랫동안 이제 고요. 얘는 뭐 에키네시아 종류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얘는 이제 초대송마라고 해서 아직은 피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으면 정원에 약간 좀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이 하얀색 꽃이 촛대처럼 생겨갖고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정원에 심는 이 초하류 와 수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심는 일단 정원에 심는 나무들이나 초화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일단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기온을 항상 따지셔야 됩니다.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되는지,
이거는 남부 지방에서만 살 수 있는 수종인지, 그런 수종에 대한 그런 그거를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월동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배롱나무라고 한다면 배롱나무가 사실은 내연성이 좀 약해요. 약해서 서울 같은 데서는 조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는 월동이 되는 해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추웠잖아요. 죽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를 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수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꽃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이 낙상홍 같은 경우는 열매가 아름다운, 그래서 겨울 정원에도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꽃댕각나무도 요즘 이제 여름에 피는 나무인데, 뭐 꽃은 작지만 또 여름에 그렇게 꽃이 사실은 피는 나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때 좀 빛을 발하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뭐 말바도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막 크게 크게 막 2m까지는 자란다고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은 다 이제 좀 야트막해서, 대신 이제 꽃이 좀 하얗고 잔잔해서 예뻐서 많이들 정원에 심고, 뭐 모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보시죠, 정원에서. 네. 그리고 목수고 요즘 한창 피어나서 굉장히 예쁜, 정원에서 아주 존재감이 확실한 꽃의 크기가, 뭐 어떤 거는 뭐 하나가 뭐 아이 머리통만 하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잘 자라요. 잘 자라서 어떻게 보면 좀 효자식물이긴 한데, 요즘 너무 흔해서 또 좀 심기를 주저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미선나무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 열매가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하트 모양의 부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미선나무인데요. 미선나무가 이제 아름다울 미에 뭐 꼬리선이 아니 그 부채선이 아니고 그 꼬리 있는 부채다, 이런 나무인데, 요것도 우리나라 이제 고유종으로서 많이 좀 권장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만 아마 있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식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은 좀 많이 심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태기 나무도 뭐 흔한 꽃이긴 하지만 또 이게 수영이 예쁘게 잘 기르시면 또 굉장히 또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나무고요. 그리고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삼색 조팝이라든지 삼색 버드 있고요. 생강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이제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른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로.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희열이 같은 경우도, 희열이도 이 꽃이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하고, 이 나무도 우리나라 이제 토종 특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심으면 정원에 존재감도, 이 잎도 예뻐요. 잎도 예쁘고 또 꽃도 또 특이해서 많이들 심습니다. 그리고 요거 흰 말티나무 같은 경우는 요 붉은 줄기로 인해서 겨울 정원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그 매력을 주는 그런 나무여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꼬리풀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계절감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들, 초화를 또 선택을 하시고, 노루오줌 같은 경우는 아스트리에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늘 정원에서 굉장히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늘이 진 곳에 심는다 할 때 선택해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꽃의 경우도, 부처꽃도 굉장히 습한 지역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어서 좀 물을 말리면 얘도 잘 가십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어서 약간 물가 쪽이라든지 좀 이렇게 습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주로 심어 주시면 꽃의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효자 식물입니다. 그리고 뭐 한 10cm짜리 하나 심어 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되면은 뭐 볼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꽃도 굉장히 정원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식물이고요. 붓꽃은 또 많이들 아시죠? 붓꽃도 또 색깔이 이렇게 또 흔하지 않은 파란색 계열이어서 이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뭐 이 실류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육하꽃식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서 정원에 또 몇 개 정도 심어 놓으시면 또 굉장히 또 화려한 그런 하얀색으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이 아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피식물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아까 제가 레이어를 하라고 했을 때 맨 앞쪽에 심어 주시면 뭐 잡초도 안 나고 또 꽃도 봄에 이제 이렇게 보라색 꽃이 자잔하게 이렇게 들어 있어서 예뻐요. 예쁘고 또 얘가 줄기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아이라서 굉장히 번식력도 좋고 해서 얘도 정원에 심어 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볼 수 있는 앵초라든지 뭐 양지꽃 등 보고 계시고요.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이삭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쿠령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오드리도 있고, 뭐 니틀 버니도 있고, 니틀 하니도 있고, 이 개량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식물들이 수쿠령 종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택해서 심으셔도 겨울 정원까지도 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또 이삭이 패서 가을에는 또 가을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큰콩의 비름도 얘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잎도 약간 다육질이라서 연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꼿꼿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얘도 겨울 정원에 빛을 발하는 효자 식물입니다. 예, 은방울꽃은 또 귀한 식물이어서 또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홍띠도 좀 추천드려요. 이 끝에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간 그라스인데요. 굉장히 근데 많이 번져요, 얘는. 그래서 자칫하면 막 전부 그냥 홍띠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어떤 컨테이너 같은 데 심어 주셔서 조금 제한을 하시는 거 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라임라이트라든지 또 미국 수국 아나벨 같은 거, 뭐 떡강리 수국, 뭐 자약 국수나무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이렇게 무늬가 있는 잎에 있는 무늬가 있는 이런 식물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요. 이런 식물들을 좀 이렇게 심어 주시고 이렇게 자엽, 이렇게 붉은색 잎이 있는 이런 식물들도 심어 주시면 꽃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잎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원에 꽃이 없을 때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자엽 안개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식물들을 활용하면 정원이 더 화단이 화사하게 디자인이 돼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엽 풍년아 얘도 일찍 꽃이 펴서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잎도 이렇게 자엽으로 있어서 또 잎만 달렸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예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무를 혹시 심는다고 하실 때는 관목을 심는다 하실 때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잎의 색깔이 좀 다른 그런 식물들 그 초록색도 약간 아주 연두연두한 그런 또 잎을 가진 나무들도 있어요. 뭐 국수나무 종류인데 그런 나무들을 또 선택해서 심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제가 보면 이런 이제 에린기움은 제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 보라색 꽃이 이렇게 펴서 이 에린기움은 솔직히 영국 정원에 가면 안 심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흔한데 이 에린기움에 대한 그런 일화를 얘기를 드린다면 영국에 있는 정원사들이 이 에린기움은 발화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다 씨앗이에요. 이게 요 줄기, 요 시드 헤드가 다 그 씨앗인데 이게 이제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대요. 넣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정원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냥 축축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린기움 밭이 되는 거죠. 그 정원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에린기움도 요즘 많이 심고요. 아까 디아트리스 제가 말씀드렸죠. 피에트 우돌프의 스캐터로 많이 활용을 한다. 얘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심어 있어도 이게 수직적이잖아요. 이렇게 보통 다른 식물들은 다른 꽃들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적인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이런 식물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로 활용이 많이 되는
걸로 이 리아트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둘레아, 얘도 굉장히 효자식물입니다. 얘는 정말 제가 한 15cm짜리 정도 이렇게 사다가 심잖아요.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되면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꽃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피고 지고 해요. 그래서 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무 같은 느낌을 주는, 지금 저희 정원에서도 굉장히 이 꽃을 보고 저희 마을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꽃은 뭐냐고 이렇게 관심들을 나타내시는 거 보면 예, 존재감이 확실한, 그리고 색도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뭐 에키네시아는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버베나 보나리 엔시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버들마편초라고도 하는데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잡초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중에 시드헤드로 바뀌어요. 시드헤드로 바뀌어서 요걸로 여기에 있는 씨앗들이 떨어져 갖고 그냥 여기저기서 저희 마당에 보면 전부 버들마편초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얘는 장마 전에 한번 잘라줘요. 잘라주면 다시 새순을 받아서 또 2차 개화를 해요. 아니면 애들이 너무 크면서 좀 보기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장마 전이나 후에 한번 싹 다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씨앗 잘라진 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마당 전체가 예, 버베나 보나리 엔시스 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버베나 하스타타도 요즘 우리 정원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같은 베르베나 종류이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꽃 모양도 조금 다르고 얘보다는 조금 작아요. 꽃이 조금 작긴 한데 나름대로 얘도 좀 뾰족한 그런 이렇게 꽃이 펴서 이것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지금 막 이제 봉오리 맺기 시작하고 막 출하들 되는 추명국 있고요. 이 오이풀도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풀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긴 줄기 위에 이렇게 씨앗 헤드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씨앗 꼬투리가 이렇게 생겨서 얘네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또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또 존재감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좀 정원을 아련하게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아련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로도 또 쓰고 해서 얘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뭐 초대승마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란티아, 그리고 이 펜스테몬, 네, 펜스테몬도 초여름에 하얀색 꽃이 피는데 이 아이도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덩치를 불립니다. 매년 덩치를 불리고 꽃도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서 또 예쁩니다. 그래서 요 펜스테몬도 정원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식물이고, 얘는 또 씨앗으로 번식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씨앗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이제 곧 이제 이 층꽃들, 예, 가을꽃인데요. 그리고 가오라 같은 경우도 바늘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오라 같은 경우도 한번 심어두면, 그러니까 뭐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효자식물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고요. 또 은쑥은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긴 한데 좀 이 색깔이 좀 실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 면에서 예쁘기 때문에 또 많이 쓰는데 단점은 여름 장마에 잘 녹아요. 잘 녹아서 하자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식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스 종류에서 이제 털수염풀, 영국 정원에 가면 빼놓지 않고 이 털수염풀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스테이파 테누이시마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아주 넓은 지역에 그냥 쫙 심어 놓으면 정말 그 한 6월달 정도 되면 너무 예쁩니다. 그 막 하나 하면서 아주 연두빛 그 잎이 지금 그 이삭이 패기 전에 연두색 그게 막 흔들리면 정말 굉장히 예뻐서 많이들 쓰고 있는 그런 식물이고, 요 향 등골나물도 우리나라 정원에 빠질 수 없는 정원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요 식물도 심으면 10cm짜리 하나 심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한 5배 이상으로
볼륨이 커지고 또 키도 거의 뭐 한 제 키 정도 갑니다. 이 꽃이 다 피고 그러면. 그래서 정원에서 확실한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물로 추천을 드리고요. 우단동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단동자의 경우도 얘도 또 여름에 좀 장마에 잘 녹기는 하지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또 이 하얀색도 있지만 이 핫핑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꽃이더라고요. 근데 이 베토니도 또 되게 좋고요. 니포피아도 예쁩니다. 근데 얘도 잘 녹아요. 녹아서 좀 우리나라 정원에는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방풍나물 같은 경우는 방풍나물을 보통 나물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이걸 나물로 심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꽃을 보기 위해서 저희 정원에 갖다 심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런 이제 우산형의 산형의 이 미나리과 식물들 그게 되게 예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꽃을 좋아해서 많이 갖다 심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뭐 이런 숫잔대 같은 경우 요것도 지금 이제 막 한참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잔대도 꽤 존재감이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지만 또 진한 색도 있어요. 아주 체리 핑크 뭐 이런 이제 그 숫잔대도 있고 요 석잔풀도 예쁩니다. 석잔풀도 요즘 많이 피는 그런 식물로 볼 수 있고요. 뭐 얼레지 같은 경우는 봄에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토종이라서 또 심어 놓으시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국화 종류들. 여기도 이제 가을에 있는, 여기서는 제가 요 페인트드 세이지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요거는, 얘는 지금 이파리예요. 잎인데 포엽이라고 하죠. 요 잎이 이렇게 굉장히 예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꽃은 되게 조그맣고 하얀색 꽃이 피긴 하는데, 꽃이 워낙 작으니까, 나비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포엽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무리지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한 서너 달 이 색깔을 예쁜 색을 보여주는 그러한 페인티드 세이지라는 허브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델피늄. 요 델피늄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파란색 꽃이에요. 파란색 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델피늄 종류 요것도 굉장히 예쁜데 이미 얘는 이제 6월 정도에 피는 꽃이라서 초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그렇고 요 펜넬도 지금 꽃이 한창 피어 있어서 아주 예뻐요. 그 노란색 꽃이 피어 있고 펜넬이나 딜 같은 종류의 꽃인데 딜의 경우는 내한성에 약해서 겨울을 월동을 못합니다. 하지만 펜넬은 내한성이 강해서 우리나라 겨울을 나죠. 그래서 펜넬을 많이 저는 정원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후케라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또 마타리 지금 한창 아마 지나가시다 보면은 뭐 이 마타리가 분식되어 있는 데를 보실 거예요. 노란색 좀 키가 커서 위에 올라와서 이런 노란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정원에서 표현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잎이 예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꽃들을 나무들을 심으면 정원이 활력이 있고 좀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늬지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열매가 예쁜 이 좀작살나무, 이런 보라색, 요것도 또 많이들 뭐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는 잘 안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엽 안개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잎이 연두빛이 나는 이런 거. 영국 정원에 가면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게 지금 씨앗이에요. 이게 꽃이 아니고 꽃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는데 꽃이 지면서 이렇게 씨앗이 맺힐 때 이렇게 안개처럼 막 폭죽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나무인데 저도 제 정원에 몇 가지 이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정원에 이제 어울리는 말체 미드윈터 파이어라는 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세풀 브라치트리 차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나라 종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식물을 유럽에서 갖고 가서 다시 육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실새풀은 얘보단 좀 이 이삭이 좀 그러니까 가늘게 펴요. 이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육종을 해서 다시 우리가 역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종자 조건이 많이 뺏긴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브라치트리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몇 개 갖고 있는데 요 이삭이 패면 그게 굉장히 예뻐요, 진짜. 그 무리가 쫙 이렇게 좀 무리져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뻐서 정원사들이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에레모루스라고 얘도 이제 개경식물이긴 한데, 아주 꽃이 색감도 특이하고 또 예뻐서 또 많이들 쓰고요. 요 풍지초도 또 많이 쓰고, 여기는 이제 그라스 종류들이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그라스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피어나는 이 헬레니움, 예. 얘도 진짜 하나 심어 놓으면 그냥 엄청 번집니다. 엄청 번져서 금세 이제 정원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누리장 나무처럼 이렇게 열매가 좀 특이하고 예쁜 이런 나무들, 이런 것도 심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식재 그 초화류하고 나무들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겨울에도 아름다운 식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큰콩의 비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얘네들이 이게 다육질이에요. 그래서 잎이 약간 도톰하고 좀 연하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육질, 그러면 우리 왜 다육이 같은 경우 냉해 입으면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말라 있어요. 이렇게 꼿꼿하게. 그래서 겨울 정원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식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러시안 세이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향도 좋고요. 또 이 줄기가 하얗게 돼서, 하얗고 꽃에 이제 막 그 라벤더 색깔의 그 꽃들이 자자자자자잘 그냥 피고 지고 해서 굉장히 개하기도 길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이렇게 꽃이 떨어져도 이렇게 줄기가 하얗게 남아 있어서 겨울 정원에도 유용한 그런 식물로 추천을 드리고요. 에키나시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가 얘네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씨앗 코트리거든요. 요 씨앗 코트리가 그대로, 이게 다 씨앗들이에요. 요게 그대로 남아서 겨울에도 이렇게 이 줄기 그대로 꼿꼿하게 정원에 남아 있어서 굉장히 겨울 정원에 유용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고, 또 꽃도 예쁩니다. 그리고 개하기도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어 있습니다. 네,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냉초의 지금 단풍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을 되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이 구조체 그대로 그냥 남아 있어요, 정원에. 그래서 많이 쓰는 버지니아 냉초라는 식물입니다. 키도 커요. 키도 크고, 그래서 정원에 이제 좀 물이 져서 심어 놓으시면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린기움의 그 씨앗 헤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직 이게 다 씨앗인데요. 발화율이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서 얘도 근데 얘는 그냥 자연 발화는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데 영국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루오줌, 아스트리베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아까 제가 음지정원에 잘 심는,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얘는 되게 좀 요게 특이해요. 요게 지금 씨앗 주머니예요. 씨앗 주머니인데, 요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그래서, 이게 막, 약간 무슨 무슨 잎사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이 은색빛이 나면서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 좀 어렵긴 한데, 씨앗으로 이렇게 해서 길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나래 고사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중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보기는 힘든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란색 꽃이 굉장히 예뻐요. 이 층층이 이렇게 피어갖고 예뻐서 정원에 진짜 하나 심으면, 물이 져서 심으면 굉장히 존재감이 나타나서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식물인데 얘는 시중에서 좀 구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그 은빛 색으로 뭐 화이트 정원이라든지 또 앞에 이제 또 이렇게 색다른 그런 컬러를 주는데 아까 은숙처럼 그런 걸 주는데 쓰는 그런 식물인데 꽃이 이제 자잘하게 노란색 이렇게 꽃이 피는데 쑥 종류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편다고 해서 이제 대상화라고도 불리는 여기 보면 자포니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원에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장명을 했을 때 모든 꽃들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꽃들도 우리나라 자생종도 보면 자포니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주권을 찾는 그런 식물에서 주권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포니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영국 사람들도 보면 일본 정원은 되게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갖고 싶어 하고 또 뭐 교수님들 되게 가보면 일본 정원 풍을 또 한쪽에 또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일본 정원 별것도 아니죠. 뭐 대나무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제 정원 아름다운 숨들의 이제 사계절 그 모습인데요. 그거를 제가 잠시 이제 보여드리고요. 아름다운 겨울 정원에 대한 그런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벌써 3시 45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숲이가 아름다운 나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씨앗 머리가 예쁜 식물들에 대해서 또 열매가 예쁜 또 식물들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도 항상 같은 색을 유지하는 그러한 잎들 그리고 또 그라스들 다양한 종류들을 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식물 내한성 지도예요. 요거를 잘 보시고 이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맞는 식물인지 그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시고 갖다 심으시면 얼어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무시하신 경우에는 겨울에 뭐 해서 들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겨울에 가을까지 보고 정원에서 보고 해서 따로 이제 그 온실 같은 데서 보관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계절 동안 저에게 아름다운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런 거를 요 내한성이 되는지 월동이 되는지 요거를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의 식물을 선택하시는데 꼭 잊지 않고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길게 제가 강의를 지금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길게 이렇게 해서 아마 지루하셨을 텐데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드닝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 굉장히 환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드닝 세계 입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무슨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네. 지금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나요? 질문이 없으신 걸 보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나 이런 생각 들긴 한데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여하튼 지금 오늘 그 자료 화면도 열악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게 돼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뒤에 혼자 떠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정원, 이제 공모하신 것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료를 구입을 할 건데, 지금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리시 관내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있고, 저희 지금 오늘 강의해주신 김현수 강사님이 이제 도와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연락을 드릴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연락 드릴 건데, 그때 받아주셔서 컨설팅 할 때 한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강의해주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소개해준 그 초화류가 우리나라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하지 않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거의 구입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식재하는 것들이긴 한데 일반인이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못 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식재물은 좀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는 이미 봄에 다 판매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서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런 좀 단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제 기존에 공지드렸던 그 식재 리스트랑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드릴 거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저희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네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거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